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 안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센터의 코디네이터를 담당하고 계신 심은정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비만대사 코디네이터 심은정입니다. 저는 환자분들 처음 예약부터 검사 전 후에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 다 상담해드리고 있고, 또 수술 시나 수술 후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지루한 것 같아서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환자들을 관리하시면서 궁금해하셨던 점들을 이제 추려서 몇 가지 저랑 얘기를 나누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며칠 입원을 하게 되나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서 수술 전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5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술 전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5일씩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 사정에서는 충분히 다 일정을 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수술 전후 과정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별로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요. 5일이라고 해주셨는데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일찍 입원하거나 늦게 퇴원하는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더 잘하시는 질문을 저한테 하셔서 자, 두 가지 경우가 되겠죠. 뭐 5일보다 짧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은 대개 다 5일을 지내고 나가시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짧게는 하루 이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이상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길어지는 경우는 해외에서 오신 환자라거나 이런 분들은 외래 다니면서 미리 준비할 상황이 안 되시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그로부터 한 3, 4일 전에 입원해서 수술 전 검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전 과정을 보면 날짜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날짜가 늘어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기에 적응하는데 조금 불편해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상처에 문제가 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하루 이틀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드물거나 없는 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을 하고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걱정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실 일은 아니고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게 더 맞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질량 지수가 한 50에서 55 이상 되는 경우, 초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런 분들은 대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당일날 병실에 올라가서 호흡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양압기를 쓰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하루 중환자실을 거쳐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오전에 일반 병실로 이동하는 다른 분들과 똑같은 경로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입원 기간에도 또 추가 검사를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수술 직후에 일반적인 흉복부 단순 영상의학 검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혈액 검사 같은 것들을 두세 차례 진행을 해서 환자의 경과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과 관련해서 특별히 더 하는 거는 수술 이틀째 되는 날 상부 위정관 조영술을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비만대사외과 학회에서 설명은 하고 있으나 필수 권고사항으로는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 직후에 이틀째 시행하는 위장관 조영술 검사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받은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소위 루틴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병원의 포괄적인 환자 경로, 그러니까 Comprehensive Patient Pathway라는 소위 약자로 얘기하는 CPP라는 프로그램에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수술 후에 체중 감량을 경과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적인 코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나 있는 환자들 6개월, 1년 사이에 그런 환자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세울 때 수술 직후에 수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만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 이상한 건지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가 수술 잘 해놨는지를 우리 팀이 다 객관적으로 같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죠. 그러니까 수술 잘했는지 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이후의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수술하는 환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보다 심은정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는 불편한 얘기 잘 안 하니까요. 보통 이제 수술 나오시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통증 때문에 좀 네, 힘들어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메스꺼우신 것도 많이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한 수술 첫째 날까지. 네. 그리고 나면 좀 많이 괜찮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느끼는 건 사실은 수술을 결정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고민과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 기댈 데가 없죠. 본인이 체중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편견에도 시달리고 또 본인 자체도 이 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의 지지, 사회의 지지 이런 것들 잘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제 본인이 그걸 다 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됐다는 의미에서 수술을 결정까지는 했으나 정말 내 몸에 칼을 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무척 두려울 겁니다. 예, 무척 두려울 겁니다. 저도 주사도 잘 못 맞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현실적이고 사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통증 같은 것도 이제 통증 관리 프로그램대로 저희가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좀 예민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추가적인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러면 되게 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문제 없이 잘 회복을 하시는 것 같죠. 아마도 제가 볼 땐 두 가지, 수술 직전의 공포감, 그다음에 수술 직후에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민한 분들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 정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수술 후에 물을 언제 먹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이틀째 점심 때 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틀째 아침에는 상부위 장관 조영술을 해서 1차 확인을 하고 괜찮다는 모든 증거가 있으면 그때 이제 물 연습을 하죠. 그래서 물 먹는 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실제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을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식 식사를 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고요. 태어날 때까지는 유동식 1,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건 특별히 비만대사 수술 환자를 위해서 저희 영양팀에서 만들어 놓은 조제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오실 때까지는 유동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단위로 연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식사를 복귀하는 데는 한 6주 정도가 걸리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재원 기간이 수술하시는 전날이랑 퇴원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혹시 일주일보다 좀 빨리 퇴원하는 거를 고려하거나 혹시 그러시면 안 되는지? 물론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텐데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아침에 와서 수술 준비를 해서 그날 수술하고 빠르면 다음날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오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워낙 의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원하는 보험사들에서 전체를 다 서포트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수술을 받고 불편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잘 갖추어진 나라라면 충분히 좀 회복하고 그다음에 덜 불편하신 상태에서 퇴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한 2년 전부터는 저희가 국가에서 보험을 다 제공하니까요. 충분히 그런 자원과 지원을 다 받으시고 퇴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안전한 수술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모든 기관이 다 우리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더 길게 모시고 있는 병원도 있을 거고 조금 단축하고 있는 병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주일 퇴원을 하고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외래 오기 전에 출근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5일, 6일이라는 충분한 회복 기간을 가지고 퇴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대로라면은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수술했으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요일 좀 쉬고 월요일 정도는 사실은 그냥 출근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이라든가 뭐 크게 힘든 일 하시는 아닌 경우라면 퇴원해서 외래 올 때까지 한 일주일 기간은 조심조심 출퇴근하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일상생활 정도를 유지하는 선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다음번 외래는 언제 오게 될까요? 네, 그 주 주말을 거치고 퇴원을 했다고 예를 들면 그 주 중에 적응 기간을 갖게 되죠. 저희가 권해드린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응하시면서 지내다가 첫 번째로 이제 상처를 치유가 완료된 거를 보러 오시는 게 퇴원 후 일주일 되는 기간에 이제 외래를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괜찮으시면 그 다음 단계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를 이제 같이 저희 팀에서 영양사님 포함해서 같이 이제 상담을 해서 이렇게 권고 사항을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뇨 환자 관리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아니고 제2형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뭐 체지방 유서 높은데 당뇨병에 같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퇴원 전에 사실은 당뇨병 약 쓰시던 거 끊고 댁에 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댁에 가 계신 동안에 어떻게 혈당이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그 메모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결과를 아침에 이제 공복 상태에 일어나셔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다음 자가 혈당 체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식후 2시간 거를 해서 하루에 2번 체크한 거를 이제 메모를 해갖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 전에 물론 예측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약을 끊고 이제 지낼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는 약을 조금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량을 줄이든가 해서 기본 약제 정도를 또 도와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일주일 후에 오실 때 혈당에 대한 체크를 저희가 가지고 오시게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끝났어요? 네. 짧게 느껴지셨나요, 교수님? 저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안수민 교수님을 치시면 안수민 교수님의 블로그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오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에 저희 이제 한라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 교수님이랑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번호거든요. 또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